네,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오래간만에 또 비디오를 만드는데요. 제가 이제 3월 27일이나 28일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열심히 많은 곳을 돌아다녀 봤죠. 대부분 두 달 정도를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뭐 직장이든 평일 아니든. 2달 정도 뭐 집을 보러 다닌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도 한 개월로 치면은 뭐 조금 일찍 관심을 가진 건 조금 더 일찍이고 본격적으로 돌아다니고 그런 거는 한 달 반 정도. 작년부터일 수도 있어요. 작년부터 뭐 집을 내는다 어쩌고. 근데 작년부터 작년에 집을 내놨거든요. 내놨는데 그리고 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다녀 봤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신문을 보고, 뭐, 금매다, 좀,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저는 보러 많이 다녔어요. 본격적으로 다닌 건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많이, 경험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주어진,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고의 상태를 고르려다 보니까 뭐 대충 아무거나 고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신중해지고 많이 보고 싶은 욕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왕이면 근데 어딜 가나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항상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좋아서 저것도 좋다. 이것이 있어가지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좋으면 저것이 나쁘다가 항상 따라오더라고요. 야,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다. 그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아주 운이 좋았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것이 좋으면 이것은 좀 나쁘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주 편하겠더라고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그거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나 아니면 무지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경우. 그럴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아주 상태도 좋고 꽤 좋은 매물인데 저렴하게 구했다. 그럴 수 분명히 있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다 할지 아니면은 뭐 그 정보를 못 알아들었다든지 뭐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거를 원하겠지만 그 중에서 좋은 걸 보니까 야 이것이 좋은데 요건 좀 나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제목은 1억이라는 돈입니다. 1억이라는 돈. 1억이라는 돈. 1억. 그래서 이제 거의 결정할 때가 됐어요. 오피스텔을 할지, 아파트를 해야 될지, 빌라를 할지, 연립을 할지, 전세를 살지, 아파트를 살지, 무지하게 많이 봤는데, 주로 저중, 가격이 완전히 고가 때는 아니고, 저가 때나 중간 정도 되는. 아주 저가 때도 있고, 왜 전세가 있으니까, 5천짜리 전세도 있으니까. 근데 전세도 5천이라는 돈을 생각해보면 그게 적은 돈은 아닌데, 집을 구입한다는 것을 비춰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1억, 참으로 벌기는 힘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 1억은 벌어야 돈을 모을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1억 참 벌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1년에 1,000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1억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휴지 조각 같은 느낌이 들죠. 야, 1억 택도 없다. 진짜 껌값이다. 이번에 집을 알아보면서 1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나 대충 절실히 느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전세를 살고자 하면 1억이라는 돈은 충분해요.
뭐 전세를 살면서 화려한 고급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듭니다. 어떤 내 집을 마련하기 전 단계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근데 이 돈이 많은 사람은 전세를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경험 삼아서 초고층 빌딩, 또 수십억을 하는 초고층 아파트의 최상층,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 전세를 살아볼 만도 하죠. 어차피 전세라는 돈은 묶어있는 돈이니까. 그렇게 비싼 초고층 아파트를 뭐 아무나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경험 삼아서 뭐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웬만해서는 그런 생활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1억이라는 돈이 내 집 마련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목돈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평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거겠죠. 저는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뭐 아파트를 기준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경기도권에서도 조금 외진 곳은 1억이면은 12~13평 정도 되는 실평수. 공급 면적 말고 무슨 부동산 전문 용어도 많은데, 공급 면적이 있고 또 전용 면적이 있어요. 실평수도 있고 뭐또 공용, 아무튼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통 30평형 그러면 전체가 30평형이고 우리가 실거주하는 면적, 그건 이제 또 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간에 40제곱미터가 넘는, 보통 12~13평 정도, 10평을 넘는, 12~13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를 1억이면은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5층짜리가 아니라 좀 높은 아파트. 경기도 외곽 쪽만 가도 충분히 살 수. 근데 그런 거 봤더니 이 소개해준 사람이 한번 서울권 안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 그만큼 이제 물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구가 서울에 있는 인구들 다 경기도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권에 어떤 인구가 많이 모이게 되는데, 서울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30평형이라는 아파트 그 구조를 1억 중반대, 1억 중후반대에서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라 아파트형. 그 건물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뭐 헷갈려. 어쨌든 간에 서울에서 그 넓은 평을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전세도 생각할 수 없는 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정책이 많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서울로 사람들이 모이니까 1,000만이었던 서울 인구가 경기 인구가 1,200만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경기권. 그러다 보면 이제 인구가 자연히 분포되겠죠. 어떤 정책에 의해서. 땅값이 싸니까 넓은 집을 주고 막 그래서. 어쨌든 간에 1억이라는 돈이 사람에 좀 다르겠지만 1억을 기준을 잡습니다.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많은 부동산 업자를 만났는데 주로 이제 중개를 해주는 분이죠. 상당히 친절해요.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해보면 대화가 막 되는 거예요. 대화가 돼. 서로 막 정보 주고받고, 나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부동산 업자라도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약간 헷갈릴 때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그 사람만 빼면. 어쨌든 참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나 아니면 최소한 요번 주까지는 딱 정해야 되겠죠. 어떤 집을 정해서 다음 주에 이사 준비를 해서 입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어딜 가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 구석진 논밭이 있는 그 농촌을 가도 초고층 빌딩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노후화된 건물을 새롭게 바꾼다, 어떤 정책에 힘을 입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골인데도 초고층 최고급 빌딩들이 보이고 마치 우뚝 솟은 산처럼 우뚝 솟은 산처럼 초고층 빌딩. 저는 이렇게 초고층 빌딩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막 멋져 보이는 거. 이번에도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면 아마 고층 전망이 좋은 고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망이 죽이니까. 전망. 부동산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꽤 재밌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요. 부동산을 시작해서 인구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돈 얘기도 할 수 있고, 너무 땅 얘기, 뭐 집 얘기 너무 많아요. 할 얘기도 많고 범위도 너무 넓고, 부동산이 경매도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땅 얘기도 있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마 대부분 관심을 가져볼 거예요. 보통 집 계약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부동산에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거예요.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이 서민들, 우리나라에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고 하더군요. 인구의 반 이상이 세를 살고 있대요, 세를. 그래서 어떤 그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피고 있나, 부동산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장기 임대 아파트. 최고급 아파트인데, 장기 전세 임대 아파트인가?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사는데, 20년 정도를 전세로 사는 거예요. 뭐 그런 정책도 있고, 최고급 아파트인데 전세가의 반 정도 50%, 그 다음에 뭐 땡처리 아파트도 있고, 각종 소형 중형 아파트, 그 다음에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신할 수 있는 유사 건물, 고층 빌라. 요즘은 아파트 개념이 단지가 아니라 한 10층 정도 이상 되는 어떤 그런 고층도 아파트라고 하더라고요. 아파트. 그러니까 땅콩 건물이 있는 것처럼 땅콩 아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동짜리. 근데 그게 빌라인지 연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있겠죠. 근생이라고 원래는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사람이 사는 어떤 그런 걸로 불법 개조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 관대하게 생활이 어려우니까 많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큰 어떤 제재를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호피스텔은 뭘까? 호텔과 오피스텔 합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원룸부터 투룸, 쓰리룸까지 있고 보통 10층 정도 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파텔은 뭘까? 아파트와 오피스텔 합친, 호텔과 오피스텔 합친 호피스텔, 아파텔. 한 건물 안에 상가부터 오피스텔, 아파트 모두 갖춰진 건물. 그런 것도 있고, 뭐 주상복합. 그러니까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복잡하니까 경쟁률도 심하고, 그와 유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이 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집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마 무딘 감각을 만약에 한 푼 두 푼 모아서 월세, 전세, 내 집 마련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라면 내 집을 갖고 있다는 거에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있겠죠. 월세도 안 내고 전세도 안 내고. 근데 요즘은 한국이 잘 살아가지고 웬만하면은 많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니까 월세부터 시작한 그런 개념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 좀 잘 살다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잘 산 사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것들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그런 걸 알고 봤더니 상당히 놀랐습니다. 어쩜 나도 무주택자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드디어
여러 가지 집들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집들, 내가 살 집을 알아보고, 물론 지금보단 좀 상당히 쪽수화가 됐지만, 아마 저도 탈피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서 풍요로운 내일을 위하여 꼭꼭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기를 빕니다.